6월에 발표를 진행을 할 거고요. 그동안 발표가 조금, 네, 많이 이제 연기가 됐었는데,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스노트를 기존의 웹서버에 추가를 해서 실제 공격 행위에 대한 패킷을 떠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룰을 생성해서 실제 탐지하는 그 단까지, 네, 발표를 진행을 하고자 하는 단계이고요. 조금 이제 스노트를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조금 많이 발표가 많이 중간에 끊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스노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진행한 부분까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스노트는 네, 일단은 이거 전에 예, 뭐 그 전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개 오픈 소스이고요. 실제로 이러한 공격 행위나 이런 IDS 주로 IDS나 IPS에 사용되는 이제 공개용 오픈 소스 네 탐지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노트에 대한 시그니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노트는 크게 이제 룰 헤더와 옵션 두 가지에 대해서 분류가 가능할 거고, 헤더는 뭐 처리 방법이라든지 프로토콜, IP, 포트 등의 그 처리 대상으로서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보들을 헤더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옵션은 이 스노트를 통해 탐지되는 그러한 뭐 메시지, 패킷 내용 등에 대해서 네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는 부분 이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액션, 프로토콜, IP, 포트 정보가 있고 이 5번은 방향성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구간에서 탐지를 할 것인지 이게 출발지고 목적지일 때 뭐 양방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런 구간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 뭐 다 아시겠지만 포트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헤더 정보가 정의가 되고 그 뒷단은 이제 옵션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액션은 뭐 알러트나 로그, 패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런 뭐 경보나 로그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로토콜은 뭐 흔히 이제 TCP, UDP, ICMP가 주로 네, 사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송신자 IP, 송신자 포트는 실제로 외부에서 어떠한 그 대역이나 뭐 IP 대역이나 어떤 IP 주소에 대해서 탐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포트는 말 그대로 예, 특정 서비스에 대한 포트 정보고요. 예, 뭐 방향, IP, 대상 IP나 대상 포트 정보들은 위 설명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옵션도 있는데 옵션은 밑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 액션이 과연 무엇이 액션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대부분 한 스노트를 뭐 사용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알러트 로그로 많이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탐지하고자 하는 그 룰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뭐 IDS든 IPS든 아니면 실제 뭐 그냥 스노트 자체적으로 그 특정 그 로그에 대한 알러트를 발생시켜서 사용자가 아니면 관리자가 이걸 바로 인지하게끔 하는 그런 액션입니다. 그리고 로그는 말 그대로 그냥 기록적인 부분만 해당되는 거고요. 패스는 뭐 그 해당 룰에 대해서 그냥 패스, 무시하는 거고 뭐 액티베이트나 다이나믹도 있는데 실제로 이런 옵션은 저는 사용을 안 해봤는데 네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밑에는 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고요. 뭐 프로토콜이나 IP 정보, 포트 정보 이런 것들은 네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제 IDS나 IPS에서는 이러한 출발지에 대해서는 거의 보통 애니를 두는 편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아니면 그 느낌표 표시를 통해서 뭐 내부 지역이 아닐 경우 이런 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방향성은 주로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탐지하는 구간이 대부분이고요. 네. 목적지에 대한 IP나 포트 정보는 위 출발지 내용과 동일하고, 뭐 기입 방법이나 뭐 방식 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헤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옵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는 그 실제 사용자가 정의한 룰에 대해서 뭐 알러트나 뭐 로그 보존 시에 어떠한 이벤트 명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MSG, 메시지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걸로 메시지를 정한다 그러면은 내가 정한 룰이 이제 1이라는 문자열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1을 봤을 때, 아, 이 룰은 이거다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dSize는 이제 패킷의 페이로드 크기입니다. 뭐 실제로 dSize는 이제 웹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보다는 뭔가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뭐 사이즈 정보가 필요할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쓰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페이로드 크기에 대한 범위나 상한선을 지정해서 이 크기 이상의 뭔가가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상한 행위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dSiz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는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옵션인데 실제로 이제 패킷의 페이로드 내부에서 탐지된 페이로드 중에서 어떠한 문자열, 텍스트를 탐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콘텐츠로 텍스트라는 문자열을 탐지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되고, 뭐 바이너리로 따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바이너리에 대한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PCRE는 정규식 레직스를 이용해서 룰을 만들고자 할 때 PCRE 옵션을 많이 쓰고요. 노케이스는 이런 문자열들에 대해서 탐지하고자 하는 문자에 대해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노케이스 옵션을 주면은 더 러프하게 이제 탐지를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SID는 뭐 그 룰에 대한 그 식별자, 고유 식별자이고요. 보통 사용자 유저 디파인 룰은 이 수치 이상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REV는 그 해당 룰에 대해서 수정한 횟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옵션은 이렇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뭐 운영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실습을 해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해보면은 금방 익힐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룰을 고도화하면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실습이나 이렇게 정말로 이걸 운영해보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콘텐츠 옵션을 설명을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패킷을 요청한 패킷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S140이라는 경우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자 했을 때 이 패킷 페이로드 범위 내에서 이 문자열을 찾죠. 이 문자열을 찾아서 뭔가를 탐지하고자 했을 때 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관련된 액션을 통해서 관리자가 이제 인지하게끔 하는 그러한 로직이고요. 콘텐츠 옵션에서 이제 느낌표 표시가 있는데, 뭐 정규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게 좀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제 해당되는 콘텐츠가 아닐 경우에 탐지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입력한 패턴이 매칭되지 않을 경우에 탐지를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느낌표에 대한 이제 메타 문자를 통해서 사용이 되고, 헥사값이는 아까 위에 바이너리 정보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헥사값을 표시할 경우에는 콘텐츠에서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스케이프 처리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헥사값을 표시하게 되고, 뭐 이스케이프는 특수기호 뭐 어떤 메타 문자에 대해서 탐지를 하겠다고 했을 때 뭐 이스케이프를 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콘텐츠에 이스케이프가 아니고
에스케이프를 통해서 이제 메타 문자를 정의해야 이 문자를 찾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기호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제 주요 옵션으로 이제 오프셋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페이로드가 있을 때 어떤 매칭되는 걸 탐지하고자 하는 문자열이 그냥 말 그대로 콘텐츠라는 것만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듈은 이 페이로드 전부를 검색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모듈 자체에도 부하가 걸리게 되겠고, 이러한 룰이 많을 경우에는 또 뭔가 계속적인 네, 퍼포먼스에 대한 부하가 굉장히 증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오프셋이나 뎁스, 뭐 디사이즈, 뭐 뒤에 다양한 또 옵션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뭔가 그 버퍼의 크기를 탐지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막 줄여서 이런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오프셋은 패킷의 페이로드 시작 부분에서 몇 바이트까지에 대한 범위를 지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예시를 보면 콘텐츠는 HTTP다. 예를 들어서 HTTP를 탐지하고자 하는데 오프셋은 4이기 때문에 페이로드 시작 지점부터 4바이트까지에 대해서 떨어진 부분부터 이제 검사를 한다는 거고요. 뭐 메시징 이런 식으로 매치드라는 뭐 HTTP 매치드라는 문자를 사용해서 탐지하겠다라는 걸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뭐 뎁스는 이제 해당 페이로드 시작 부분부터 몇 바이트 내에 탐지할 것인가. 위에 보시면은 뎁스는 30이죠. 말 그대로 30바이트 내에서 해당 문자를 찾겠다라는 의미고요. 뭐 이런 걸 보면 HTTP는 이제 HTTP라는 문자를 찾는데 위에 있던 오프셋은 4하고 뎁스는 30. 그러니까 페이로드 시작 부분부터 4바이트 이후부터 그 4바이트 이후를 시작으로 30바이트 내에서 이런 문자를 찾겠다는 의미이고요. 네,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를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디사이즈도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로 뭐 이런 식으로 IP 패킷 정보가 뭐 일반적인 사이즈 이상일 경우에 탐지하겠다. 뭐 예를 들어 6000바이트라고 하면은 2000바이트 이상일 경우에 탐지를 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시퀀스는 패킷의 시퀀스 넘버, 그리고 플로우, 뭐 TCP 세션의 플로우 그 정보가 있죠. 이 플로우 정보에 대해서 뭐 클라이언트로 가는 거 아니면 서버로 가는 거,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플로우 정보를 탐지해서 이렇게 룰을 정의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유니 컨텐츠는 패킷의 URI 정보만 탐지할 경우에 뭐 룰을 발생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실제로 그 스노트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탐지를 하고 어떤 옵션이 있고 어떤 해도 정보가 있다고 하는 정보고요.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일단은 이런 기본적인 이론적이지만 조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이해가 선행이 된 이후에 조금 다음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바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실제로 기존에 구축한 웹서버에 이제 우분투 기반의 리눅스 서버고요. 여기다가 실제로 스노트를 설치를 해서 현재는 이런 식으로 뭐 버전 정보를 확인했을 때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설치 과정은 여기 경로에 보면은 그전에도 수리님이 지금 다 내용이 전달된 것 같은데, 이 경로를 통해서 스노트에 대한 설치 가이드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추가적으로 베이스라는 걸 연동했습니다. 베이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로 스노트를 통해서 탐지한 내용 정보를 웹을 통해서 이제 쉽게 조금 뭔가 UI도 되어 있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가 제공되는 네, 무료 분석 툴이고요. ACID라는 걸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로 뭐 PHP 기반의 뭐 침해 탐지 시스템, 뭐 IDS나 방화벽, 네트워크 모니터링 등의 DB를 분석해서 이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뭐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ACID를 검색해 보시면은
이 켈빈 존슨 프로젝트 이분이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다라는 걸 쉽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베이스도 이 ACID 프로젝트 중에 하나이고 되게 굉장히 실제 설치를 해보니까 조금 뭔가 직관적으로 뭔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설치를 해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베이스는 설치할 경우에 이 URL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스노트를 설치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한 이후에 좀 중요한 거는 이 베이스 컴프 파일에서 뭐 이런 설정 정보들을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alert 패스워드라는 변수 값에 이 실제 패스워드 정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스노트 설치 시에 SQL이랑 연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발생하는 패스워드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설치를 다 하신 이후에 아파치를 재시작한 이후 그리고 이쪽 index.php 메인 페이지로 접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화면이 좀 작은데 실제로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확인이 돼요. 뭐 지금 여기는 테스트한다고 지금 ICMP 관련된 룰에 대해서만 탐지된 정보만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전체적인 뭐 탐지 뭐 횟수나 아니면은 뭐 각 최근 몇 시간 이내, 뭐 며칠 이내에 대해서 탐지한 정보들에 대해서 다 제공이 되고요. 뭐 DB 정보를 끌어오는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끌어오는 돌면서 맥중으로 갖고 오는 그런 로직이고 보시면은 뭐 탐지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확인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런 스노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 솔루션, 뭐 IDS, 다양한 IDS가 있는데 뭐 실제 뭐 관제나 뭐 침해 쪽에서 사용되는 IDS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런 거 말고 그냥 실제 IDS를 통해서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잘만 쓰면 정말 유용한 프로젝트일 것 같고요. 네. 베이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 정도까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룰을 조금 만들고자 했는데 예, 기존에 만든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발표 이후에도 계속 이제 뭐 다양한 웹해킹에 대한 룰을 만들고 실제로 어떻게 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하면 정말 최적화된 룰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조금 이 부분을 다음 발표 때 좀 많이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실제로 스노트 설치 이후에 뭐 그냥 웹페이지 접근에 대한 내용만 이제 실습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보시면 이제 페이지는 제가 실제로 구축한 웹페이지이고 어떤 공격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실제로 이 페이지에 대한 접근, 뭐 페이지 접근은 말 그대로 그냥 접근한 거고 정상적인 사용자도 그냥 접근을 당연히 하겠죠. 하지만 그냥 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자 이렇게 실습을 해봤고요. 보통 이런 룰을 만들기 전에 실제로 그 요청 패킷이나 응답 패킷을 통해서 어떻게 탐지가 되고 무엇을 기반으로 룰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네 저는 이렇게 공격자라고 가정하고 이 대상 호스트에 대해서 로그인.php를 접근했을 때 이러한 요청 패킷이 있었고 이런 해저 정보가 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냥 조금 정말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뭐 이러한 get 요청 리퀘스트를 확인하고 경로는 로그인.php다 라는 정보를 갖고 룰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스노트에 대한 그 룰 컴프 파일을 통해서 알러트를 띄우겠다. 뭐 TCP이고 포트는 TCP이고 출발지는 NEN이 출발지 IP 포트는 NEN이고 대상지는 웹서버 내역이고 80포트일 때
메시지는 웹서버에 로그인을 띄우겠다. 뭐 컨텐츠는 get으로 로그인된 PHP가 발생했을 때, 뭐 노케이스를 통해서 대승문자는 구별 안 했고요. 뭐 식별 정보는 이런 식으로 발생하겠다라고 이제 룰을 적용하고 이제 스모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탐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본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탐지가 됐고요. 너무 간단한 실습이라서 뭐 말씀드리기도 조금 보여드리기도 좀 너무 좀 그런 내용일 수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렇게 그냥 로그 콘솔을 통해서 로그를 확인하고자 이런 옵션을 주고 탐지 모드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그 전에 일단은 그 전에 룰에 대한 정보를 보여드리자면 현재 적용되는 룰은 ICMP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한 이 룰이 있고요. 뭐 앱립으로 대상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탐지를 하고자 하는 룰이고, 세 번째는 실제로 웹서버에 대해서 로그인 페이지 접근했을 때 탐지를 하고자 하는 거고, 마지막은 이제 이거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던 건데 스캔 맵을 통해서 스캔하고자 했을 때 이 네 개에 대해서 룰이 적용된 상태고요. 이런 식으로 콘솔을 통해서 로그를 보고자 이제 이렇게 탐지 모드로 전환이 된 상태고, 칼리를 통해서 공격자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웹서버에 해당되는 스무스트를 통해서 탐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이런 식으로 탐지가 된 건가요?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아무 로그도 없죠. 이제 다시 접근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웹서버 로그인 정보가 뜨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웹맵을 돌리고 안 꺼서 지금 웹맵 관련된 로고가 뜨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정말 간단한 실습이라서 뭐라고 이제 설명드리기도 뭐하는 상황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웹해킹, 뭐 SQL 인젝션이라든지 웹쉘 업로드 아니면은 뭐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톰캣 뭐 이런 관련돼서 이제 웹 위주에 대한 룰을 적용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발표를 더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해서만 발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지금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다음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네. 현수님께 연결드릴게요.
잘 들리시나요?